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시점, 내용 둘 다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당초에는 한 3명, 핵심 포스트 3명 정도를 우선 채우고 이제 공석인 곳, 그리고 사의 표명한 곳 뭐 이런 곳을 채우고 그리고 본격적인 인사는 좀 나중에 할 것 아닌가 이랬는데 어제는 뭐 본격적인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핵심 3곳만 채운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한 중폭 정도의 인사다. 그런데 그 인사가 제가 어저께 한동훈의 신의 한 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촉구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당초 언론이 예상했던 거는 이제 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검찰국장,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아마 요 3자리 정도를 채우고 이제 다른 인사는 추후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어평까지 썼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검사장급 이상 18명, 뭐 승진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43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웬만한 정도는 다 손을 댔다. 우선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여기 이제 박성진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었죠. 거기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 27기. 27기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29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28기. 요 3자리만 원래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고검장도 바꿨습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25기죠. 이 서울고검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 부분에 관한 재수사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서울고검에서. 근데 거기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거든요. 뭐 이 사람이 그거 검토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끝내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서둘러서 서울고검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검수완박 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냈던 사람으로 아마 평가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뭐 곧바로 발족을 했죠. 이걸 총괄하게 되는 서울 남부지검장 여기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뭐 역시 좌천됐던 사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검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검장도 바꿨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있다가 좌천됐던 한성리 28기 법무연수원 교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전부 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중앙지검도요 1차장을 빼고 2, 3, 4차장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2차장에는 박영진 전 대검 형사과장, 형사 1과장이죠. 3차장에는 박기동 원주지청장, 4차장인 고형곤 포항지청장. 고형곤 포항지청장은 뭐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1차장은 아마 공안통이 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인사의 골자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윤석열 사단 싹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사단의 싹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공안통이 가야 되는 데인데 이 공안통 자리는 현재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도 특수통이 장악한다. 이러면 이제 싹쓸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하게 맞겠죠. 그러나 이 자리를 비워놓은 것으로 봐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차장에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을 이제 보임한 것은 뭐 2차장 자리는 원래 형사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까운 그 형사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임명한 거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박영진 검사를 특수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부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 중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특수통의 싹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차장과 4차장의 경우에 특수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특수통에 좀 편중된 듯한 인사다. 그러니까 싹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이 내정되고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인 인사를 할 텐데 그때 특수통들이 얼마나 약진하는가. 뭐 기획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전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다음 그 대규모 인사 때 기획통을 일부 또 발탁하고 하면 뭐 싹쓸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48명을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많다. 왜냐면 원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대통령한테 제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형식상.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입니다. 공석인 가운데 검찰 주요 지휘부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했다 하는 것은 일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예상한 것은 저는 상식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뭐 검찰총장이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새 검찰총장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아주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어제 윤석열 사단의 싹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전광석화와 같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 인사 정상화, 어저께까지는 저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인사에서 만약에 특수통이 더 약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싹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 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 지난 정권이 왜곡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대략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형사부 검사나 아니면 기획통 검사라는 그 사람들의 불만에 섞인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다. 그래서 검찰이 술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하고 있는 매체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불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만이 나올 법한 모양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무적 감각을 좀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제가 민주당에서는 검찰 인사 보지도 않고 이미 논평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아침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을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하나하나 채웠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다.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검찰공화국이냐. 어제 인사는 검찰 인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판의 초점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비서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6명 있다. 뭐 검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그 사무직 출신도 있고 6명 있다. 이건데 글쎄요,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 6명이
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고 해서 그걸 검찰공화국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 출신과 검찰 일반직 출신이 6명이 있다고 해서 그걸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시각에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는 저는 흔쾌히 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의제해서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앞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검찰 출신 6명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다고 해서 그걸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하는 야당의 그 초점, 프레임 이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까? 저는 별로 먹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제 검찰 인사 일부 이제 48명의 간부급 인사를 놓고 또 검찰공화국이다. 그건 아니죠. 어제는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 인사. 검찰 인사에 검사들이 다 임명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다만 그 중에 이제 특수통이 과다하냐 아니냐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어제 전체 인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제까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과 특수통 배제, 윤석열 사단 아웃 이런 것들을 일단 정상화시켜놨다. 저는 거기까지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새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추가적인 인사를 할 텐데 거기서도 어제와 같은 기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사단의 전진 배치나 또는 윤석열 사단의 싹쓸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아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뭐라고 항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형사부 검사 일부 발탁을 하고 기획통검사도 일부에서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건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검찰 인사를 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검찰 인사니까. 그런데 검사 출신이 법무부와 검찰 외에 다른 영역으로까지 대거 진출했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공화국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이 일반 국민들한테 대단한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인사가 아주 일부분만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이제 자꾸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어저께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프레임은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는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되려면 법무부와 검찰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는 거. 이게 검찰공화국이죠. 그거는 물론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검찰 인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인사 정말 한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인사한 걸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를 그만둔 지가 워낙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럼 그런 사람 빼고 그러면 최근에 최소한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출신들이 만약에 법무, 검찰 이외의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부서로 대거 진출한다면 그거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적어도 어제까지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검찰 출신을 얼마나 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프레임이 먹힐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지금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인사에서 물론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같은 인사를 했을까? 그거는 지난 정권에서 덮여있던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묻혀있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런 것들, 대장동 의혹, 대장동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증권범죄, 그것도 아직 제대로 뚜껑도 못 여는 라임 옵티머스 그거 그냥 중간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에 루나 사태, 이런 것들 빨리 수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서둘러서 그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그거 야당에서는 전 정권 보복수사다, 보복수사용이다. 이렇게 저는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덮여있다는 수사를 정상화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안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 뚜껑을 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정상화다. 근데 이 수사의 결과는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어제까지는 검찰 인사, 이거는 정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검찰 공화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인사, 여기에 이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 친문재인 정부 검사들,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 다음에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종근, 이런 사람들,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그 자리죠. 그런 데로 갔습니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화죠. 그게 정상화고요. 좌천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원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자리에 보냈던 사람들이니까 원의 취로 돌려놨다. 저는 일반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검찰 인사, 이거에 대한 평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하는 부분, 이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요. 자, 그러나 어저께는 48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검찰 인사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평가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더라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은 검찰 인사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